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안면부의 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안면부도 어느 층을 올릴 거냐에 따라서 수술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 중안면부 거상 수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막 하 중안면부 거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어떤 수술이고 그리고 어떤 효과인지 보도록 하고, 맨델슨이 얘기한 중안면부 거상의 수술과 결과, 그리고 제가 수술을 하는 중안면부의 거상의 수술의 동영상과 수술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제 수술 동영상 중에 애교 만드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는 왕신우하고 닥터 맨델슨이 중안면부를 올리기 위해서 페이셜 소프티스의 스페이스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수술 동영상도 올렸는데요. 수술 동영상하고 그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깊은 층을 올리는 거죠. 보면 이쪽까지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쪽까지 같이 들어올린다는 개념이죠. 수술하는 동영상이죠. 여기에는 눈물꼬랑에 있는 데를 이제 뜯어주고 그쪽을 지방을 채우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프리막실러리 스페이스라는 쪽, 그쪽까지 박리를 해서 여기까지 박리를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뭐 프리프리레오 스타일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대부분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하고 그럼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이 점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안 올라가요. 제가 나중에 수술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눈둘레근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피부에 남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요만큼 잘라냅니다. 수술 후 결과인데요. 5일째 결과랍니다. 근데 이거는 미드층 리프트도 했지만 보다시피 여기다가 지방 이식도 같이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할 결과가 이것만 올린 거 없어요. 다 그 지방 이식을 같이 하든지 페이스리프트를 같이 하든지 이런 결과죠. 그거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음 사진 볼까요? 요거는 1년째 결과다. 이것도 미드층 리프트를 하고 미드층 백그라프트를 했을 때 얘기자. 당연히 백그라프트 하면 더 좋겠죠. 닥터 맨델슨 왕친우가 수술한 건데요. 하안검 수술을 하고 중안면부 거상을 했다고 하고, 보면은 이거 지방 이식도 한 거예요. 보면은 미드칙 페그라프트도 지금 했다고 돼 있죠. 페그라프트 하면 훨씬 더 좋죠, 당연히. 뭐 중안면부 거상하고 이런데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다 지방 이식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런 거를 중안면부만 거상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아까 굉장히 많이 올렸던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정도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뭐 중안면부 거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안검 성형하고 여기 보면 백그라프트를 했다고 돼 있어요. 미드치 백그라프트를 지방 이식을 또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얼굴에서 그 중안면부 거상한다고 해서 팔자주름 그게 크게 개선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 중에 하안검 절개로 들어가서 이거 개선시키겠다고 중안면부에서 문제 생겨서 오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커지거나 여기에 얕은 지방층이 있는 데가 뭉치거나 막 이런 경우 있죠. 자, 이분을 볼까요? 이분은 미드층 리프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 페이스 리프트로 하하 쪽을 좀 좋아지게 한 거예요. 그 안면 거상 수술 방법인데 함라가 얘기한 건데 이분들이 맨델슨이 한 것 같아요. 수술을. 맨델슨도 자기 걸 컴포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도 이쪽은 안면 거상으로 좋아지게 하고 이쪽은 눈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라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자이고피큘라 플랩을 듣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의 단점이 그거예요. 이쪽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수술은 많아요. 뭐 맨델슨이 하는 방법도 그렇고 함라가 하는 방법도 그렇고 뭐 디플레인이나 뭐 라타 스마섹토미 같은 것도 잘 하면 조금 더 박리 범위를 넓게 해서 하면 여기로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여기를 올리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는 잘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방리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스클레라쇼가 보이는 거예요. 함내 컴포짓 페이스리프트의 단점이죠. 이쪽을 오비큘러에서 오큘리머스를 많이 방리를 해가지고 그걸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고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스크레라쇼가 조금씩 다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컴플레인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광대가 커지면 안 돼요. 저희 나라 분들 수술할 때는 이거는 잘못하면 크게 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죠. 어쨌든 이거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수술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피부를 조금 잘라내요. 그게 수술하기가 훨씬 편해서 방리하기도. 그래서 거의 한 7, 8mm 정도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만큼을 피부를 잘라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프리막실러리 스페이스 보다 훨씬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중안면 거상할 때 여기 있는 데까지, 여기 선까지 내려가고, 밑에 보면 더 밑에까지 내려가게 돼요. 지금 발톱가 쪽을 방리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거의 여기까지 내려가죠. 밑에 있는데 팔자주름 넘어서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아까 눈물꼬랑 있는 데를 다 방리를 하고 이만큼 올라가요. 아까 제가 거의 한 8mm 정도 이상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남아요. 실제로 이만큼 남죠. 8mm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닥터 맨델슨이나 왕치나가 올린 것만큼 거의 올라가는 거를, 그거보다 더 올렸죠. 훨씬 더. 방리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애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조금 남아있어야 되고요. 애교를, 근육을 조금 말아서 밑에 있는 근육하고 같이 겹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교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재수술에서는 좀 어려워요. 재수술 때문에 애교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뺑뺑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애교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경우입니다. 저는 백그라프트는 잘 안 해요. 수술하면서 그냥 중안면부만 거상을 하고요. 하안검 성형하면서 중안면부를 거상을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백그라프트 조금 하면 좋겠죠? 굉장히, 그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안면 거상을 하면서 여기 있는 걸 다 들어 올리든지 뭐 이렇게 수술하면 됩니다. 제가 수술한 거 아까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수술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좀 젊으신 분이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하게 되면 중안면부까지 거상하게 되면요 거의 한 1.5cm 정도 피부가 남아요.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중안면부 거상에 있어서 골막 하 중안면부 거상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막 하로 안면 거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많이 시행하지는 않죠. 라미레즈가 시행을 주로 하는데, 그 수술이 사실은 굉장히 넓어져요. 어떤 경우냐면 골막 밑으로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 뼈 수술하는 것보다 더 넓게 방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유지인대 같은 게 그냥 다 떨어져 버리겠죠. 거상을 해버리면 약간 뭔가 어색하게 광대 쪽이 커지면서 그렇게 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은 무슨 동영상이냐면요, 사체를 가지고 중안면부 거상을 한 겁니다. 이쪽은 여기 있는 유지인대를 다 끊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끊는 거. 다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다 끊고 깊은 지방층을 통으로 올린 겁니다. 이거는 사우브 페리오스티알, 골막 하도 여기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안면 거상, 이스텐디스마스 하면서 메일라 페페드, 얕은 층의 지방층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지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통으로. 그러니까 예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메일라페 패드로 올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광대도 커지지가 않죠. 이쪽은 광대가 엄청 커졌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쪽을 올렸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광대가 커지고, 이쪽 올렸을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광대가 커지지 않고 좀 더 부드러운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안면부에 어느 층을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슈퍼피셜 백패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여기까지 박리를 하고 여기부터는 다 뼈막을 박리하는 거예요. 뼈 위에서 박리를 해가지고 고정 부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안면부 거상을 할 때도 골막 하로 중안면부 거상을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뼈막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부터 올려요. 그러니까 깊은 지방층도 올리고 얕은 지방층도 올리고 이게 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때 제가 층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이게 올라간다고 이게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익스텐디드 페이스리프트 테크닉인데 이거에 지금 올린 이 그 지방층은 이거랑은 달라요. 이거는 여기 요 층을 지금 올린 거죠. 이 층을. 이해가 가셨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골막하 지방제 배치에 대해서 제가 2006년도에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골막 밑으로 해서 이제 눈 밑에 있는 지방 재배치를 교정하는 거를 발표했고, 이걸 하면서 중안면부도 같이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제가 발표했는데, 지금은 저는 잘 안 쓰죠. 이 수술 방법을. 저도 이 수술 방법을 많이 써봤었습니다. 지금 안 쓰는 이유가 아까 같은 이유가 되겠죠. 뭔가 어색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 박리를 골막하 지방제 배치에서 박리를 와이드하게 안 하고 너무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은 팔자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닥터 라미레즈의 수술 방법이죠. 그래서 중안면부 거상할 때는 이만큼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뼈막으로 해서 광대 있는 부분을 이쪽 입안으로도 들어가죠. 눈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쪽 중안면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디파샤 쪽에 이제 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연다고 그러면 이제 고정 부위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여기 나타난 지방하고 여기 나타난 지방은요, 깊은 지방층이에요. 얕은 지방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막하 지방제 배치에 있어서는요, 박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면 여기 뼈막을 다 올려버리니까 여기 유진제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렇겠죠, 당연히. 뼈에서 올라오는 유진제들은 다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 아까 제가 사체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모양의 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2006년도에 발표했음에도 지금은 잘 시행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 수술 방법이. 누가 물어보셔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닥터 라미레즈의 골막하 안면 거상술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안면부 거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하안검 성형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면 거상지에 올리는 중안면부는 이 메일라 팻, 얕은 지방층을 올린다는 것. 만일 깊은 지방층까지 올릴 경우는 하안검 절개 또는 결막하 절개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결과도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셔서 이 동영상이 본인이 받는 수술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